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박수를 치셔도 네, 제가 아는 거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61쪽에 지적 공부가 나오는데요.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걸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중요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지번부터 나왔죠. 지번은 크게 단식 지번, 복식 지번으로 나눠집니다. 단식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1개로 구성된 지번, 단식 지번. 아라비아 숫자 2개로 구성된 지번은 복식 지번. 그렇죠. 이 복식 지번은 앞에 있는 숫자가 본번, 뒤에 있는 숫자가 부번. 가운데 대시 표시는 반드시 의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백의오라고 읽어야 됐죠. 또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임자가 아니라 산자. 그리고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이 지번은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만 본번만으로 지번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지번 다음에 뭘 했죠? 네. 소재, 지번, 지목. 그렇죠. 그 전에 지번의 부여 방법 중에서 북서 기본의 방식은 알아두셔야 돼요.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 어디서 끝납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남동쪽에서 지번이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간정보법에서 명문으로 북서 기본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간정보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었죠? 지목. 그렇죠.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죠. 네, 28개를 분해를 해보면 27개 플러스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 27개 정해놓고 그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 나머지 하나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 하나는 잡종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목 28개 중에서 잡종지가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4개는 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그렇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4개는 뭡니까? 차, 장, 천, 원.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가 있었죠. 경계. 이 경계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의미하는 경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고 우리 도면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간정보법이 될 겁니다. 우린 지금 공간정보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줄여서 그냥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경계라 하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를 경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직선.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얘기했죠. 직선이니까 선이에요. 따라서 면적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경계는 쪼갤 수도 없을 겁니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상의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때는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조물의 중앙. 중앙이 경계로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때는 구조물의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단부. 그렇죠. 비가 많이 쏟아지면 상단부부터 무너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원칙은 구조물의 하단부. 그렇죠. 세 번째,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어디를 경계로 결정이 돼서 도면에 그려진다고 했죠. 상단부. 그렇죠. 요 3가지는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에 접한 경우 또는 강에 접한 경우에는 어디가 경계라고 했습니까? 최대 만조이선, 최대 만수이선. 그렇죠. 제방이 쌓여져서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어디가 경계죠? 바깥쪽 어깨. 그렇죠. 면적은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꽤 단가요? 네. 그렇죠. 꽤 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느냐면
각종 지적공부의 종류를 보실 거고 그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록사항을 보실 거예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정보는 주된 정보가 뭐였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십니다. 소는 소재, 행정구역을 얘기할 테고 지는 지번, 토지 번호를 얘기할 테고 지는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을 얘기할 테고 면적은 넓이를 얘기할 테고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값이 될 겁니다. 이것이 주된 정보로서 여기에 등록되고 공시가 될 테고요. 부수적인 정보로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되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다. 물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수집하는 방법은 측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다시요.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안이 뭡니까? 넓이죠. 그 넓이를 구하는 게 뭐죠? 면적을 측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도 기본적으로 측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좌표값도 마찬가지죠. 이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를 얘기하는데요. 이 경계점은 경계점과 경계점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에요. 그래서 도면 위에 먼저 경계가 그려져야지만 경계점을 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경계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측량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지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일 테고 그리고 X축 설치하고 Y축 설치하면 좌표값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도 결국은 가장 밑바탕에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밀접한 측량을 통해서 수집하는 건 뭡니까? 이거죠. 경계.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보통 경계가 그려집니다. 여하간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를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텐데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가시적 지적공부. 여기서 가시적 할 때 이 시자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고 가는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를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가시적 지적공부.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 지적공부도 존재합니다.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볼 수 있죠. 모니터에 띄우지 않는다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즉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태에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하는데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 용어는 아니고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는 이거예요. 가시적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예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요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시적 지적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고, 두 번째, 도면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고, 세 번째,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가 있습니다. 이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란 뜻이에요. 여기서 대자가 나오는데 이 대자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청와대. 풀은 지붕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이란 뜻입니다. 청와대가. 그래서 대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장은 장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국가기관이 만든 문자 형태로 구성된 지적공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그 구성 내용이 문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글자로. 그 다음에 도면 형태의 장부는 이 도자가 그림 도자고 이 면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도면 형태의 지적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자로 만들어진 지적공부, 도면은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라는 뜻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 위에 경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 그렇죠. 경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이 점이겠죠. 경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고 경계는 직선이어서 그림 형태로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경계점 자체가 그림 형태로 표현되는 정보예요. 맞습니까? 경계점 자체가 그림 형태로 표현되는 정보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그림. 따라서 도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면 형태의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X축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Y축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점이 될 겁니다. 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점이 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까? X좌표, Y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죠.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1번, 2번 이렇게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Y좌표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가 100, 여기가 200, 300, 400이라고 한다면 X좌표가 뭐가 됩니까? 400. 그렇죠. 그 다음에 100, 200.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200.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이게 경계점 좌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등록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이때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하시겠지만 이 숫자를 부호라고 얘기합니다. 부호.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호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좌표값에다가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좌표 등록부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호 및 부호도는 다른 지적공부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겠습니까? 좌표 등록부에만 존재하는 정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놓고 정확하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놓고 이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부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좌표값은 숫자죠. 숫자는 문자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장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면의 내용을 대장 형태로 등록한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기출지문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 형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니까 도면의 내용과 대장의 형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원래는 두 가지만 존재했습니다. 토지 대장과 그리고 임야 대장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토지 대장 아니면 임야 대장에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임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토지 대장이 있다면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도 같이 등록이 되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도 같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4천만 개 필지는 전부 다 여기 아니면 이쪽 아니면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특수한 토지들이 나옵니다. 그 특수한 토지에 관한 정보도 수집해서 문자 형태로 구성된 장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지 연명부, 또 하나는 대지권 등록부. 이거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나중에 대지권을 공부하실 거고요. 민법에서도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요건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죠. 공유. 지금 혹시 하셨습니까? 공유. 안 하셨죠? 네. 공유를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 형태로 구성된 장부는 4가지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공유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필지 토지에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는 겁니다. 한 필지 토지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게 공유토지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이름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라는 뜻이에요. 물론 공유지분도 같이 기록이 될 겁니다. 공유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요 대지권은 나중에 민법과 등기법에서 공부하실 텐데요. 예전에 구분건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구분소유권자는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민법에서도 하실 거예요.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지사용권은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요게 대지사용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어느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겠습니까? 건물 등기부일까요? 토지 등기부일까요?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이러한 권리가 바로 대지사용권인데 이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지권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예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에 대한 권리예요. 아파트 대지에 대한 권리.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요 자체로 출제를 하니까 다시요. 대장 형태의 장부는 4가지가 있죠. 같이 읽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러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시요. 대장 형태의 장부 4가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의 장부는 2가지.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지적도.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임야도. 그렇죠. 그래서 세트로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자체로 출제를 합니다. 요 자체로 최근에 2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건 별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7가지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캔 작업한 것이 이거예요. 이걸 스캔 작업한 게 요건데 이거는 용량이 굉장히 크죠. 하드디스크 용량이 크죠. 따라서 이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 총 8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 공부는 8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느냐면 지적 소관청별로 지적서고에서 영구히 보존을 합니다. 워낙 중요한 장부니까 지적소관청별로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영구 보존하게 돼요. 이 지적서고는 토지 정보와 관련된 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청사 건물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하고 영구히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존을 합니다.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영구 보존하는데요.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죠. 그렇죠. 따라서 저장 매체가 다양합니다. 저장 매체가 하드디스크도 있을 테고 자기 테이프도 있을 테고 자기 디스크도 있을 테고 굉장히 저장 매체가 다양해요. 저장 매체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드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 보존하는데요. 여기서는 요게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 돼요.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각각의 지적 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각각의 지적 공부에 구체적으로 등록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두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책을 좀 보시는데 61쪽을 보시면 62쪽을 보시면 대장의 등록사항이 나와 있죠.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을까요? 13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65쪽을 보시면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나와 있죠. 몇 가지가 나와 있느냐면 한 7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7쪽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10가지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건 한 6가지 나와 있죠. 네.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되고 도면의 등록사항에 몇 개 나와 있습니까? 한 11개 나와 있죠. 네.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60개 정도 되는 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왜요? 외우기 싫으시죠? 네, 그러면 76쪽을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죠? 네, 이걸 외우셔도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죠. 네, 따로 외우시든지 표를 외우시든지. 그래서 보통 표를 외우시라고 선생님들이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11월, 12월 달에도 우리는 외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도 외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것만 외우시면 두 문제는 득점이 됩니다. 같이 외우실 거예요. 먼저 이러한 지적 공부는 이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입니다. 맞습니까? 이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적 공부 안에는 바로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적 공부라는 것을 이 지적 공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라는 것은 어느 행정구역에 있고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이 지적 공부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바로 이 지적 공부는 이 토지에 관한 지적 공부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지적 공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저 토지라는 거. 어느 행정구역에 있고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7개의 지적 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재 지번은.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 다 소재 지번만큼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찰입니다. 명찰 역할을 하게 돼요. 뭐가요? 소재 지번은 명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아까도 외우셨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부호로.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두 문자가 24개, 차 문자가 4개. 이 4개는 차, 장, 전,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차는 뭘까요? 주차장. 장은요, 공장, 용지. 전은 하천, 원은 유원지. 여기까지는 다 외웠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차 문자, 4개는 차장처럼 다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을 보시면 면적은 좌표값에 관한 면적은 경계점 좌표입니까? 아니죠. 좌표는 아니니까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면적은 숫자지만 X좌표, Y좌표 이렇게 따로 나오진 않죠. 따라서 면적은 좌표 형태가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수치니까 숫자죠. 100제곱미터. 그렇다면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도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도면에 등록되겠습니까?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수치니까 문자의 일종입니다.
문자 일종이니까 대장 형태의 등록이 될 거예요. 문제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정보만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토지별로 존재하는 겁니까?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아니에요. 모든 토지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어디에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까?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면적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이 경계는 아까 직선이었죠. 직선은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만 등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디에 등록하겠습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좌표값은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같이 11월, 12월 달에 외우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게 되뇌이십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소재 지번은 이름표의 역할을 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좌표 등록부 다 등록해요. 물론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에도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아까도 외우셨죠? 토대, 임대,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사장천원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고요? 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할 겁니다. 이 면적은 수치라서 문자 형태의 정보예요. 그러면 대장 형태의 정보이니까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하겠죠. 문제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모든 토지별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토지에만 존재하는 정보예요. 따라서 모든 토지가 다 등록되는 어디에만 등록되겠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인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좌표 등록부.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 날짜와 그 원인.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입니까? 아, 여기 써놨잖아요. 소유자. 소유지로 읽으셔갖고 그런가? 소유자 변경 날짜와 그 원인. 이것도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 일단 좌표 형태의 정보는 아니죠. 그림 형태의 정보도 아니죠. 뭐에 대한 정보입니까? 문자로 표현되는 정보예요. 따라서 대장 형태의 정보에는 다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다른 데는 등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요 소유자 변경 날짜와 그 원인을 요걸로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소유자 변경 날짜와 그 원인이에요. 자주 출제합니다. 물론 여기만 등록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도 등록이 돼요.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네,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여러분을 못 믿겠으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우시고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리와인드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안 외우시면 좀 힘들어져요. 그렇죠? 진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학년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쫙 외우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다시요.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정도가. 먼저 소재와 지번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요? 모든 지적공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입니다. 토대, 임대,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도 2개예요. 지적도, 임야도, 좌표값은 하나겠죠. 좌표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맨 꼭대기에 제가 쓴 거 뭐가 있습니까? 4개, 맨 꼭대기. 토대, 임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몇 가지 추가가 되는데 이거 추가시켰죠?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가 일치합니다.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가 일치해요. 그러면 축척은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토대, 임대,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했죠? 네. 축지법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축지법. 축척과 지목이 일치한다. 근데 어떤 분이 축척과 지번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죠. 그렇죠. 그래서 축척과 지목. 축척과 지목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공유 지번 그리고 대지권 비율. 이건 뭐 따로 안 외우셔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저절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다면. 먼저 공유지번. 공유지번은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공유지연명부에는 당연히 등록되겠죠. 공유지연명부. 여기 공유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이 될 겁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대지권은 뭐가 될 수 있다고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요 네 개의 권리는 대지권이 될 자격이 있는 권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권자가 전부 같이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권자 전원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율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율.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비율 형태가 뭔가요?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아직은 민법에서 안 하셨을 테니까. 소유권에 대한 비율이 바로 공유지분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비율이 공유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비율 형태가 바로 공유지분이니까 이 공유지분은 어디에도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대지권과 관련된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나중에 대지권 할 때 그때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대지권 등록 집합 건물을 아직 공부를 안 하셔갖고 나중에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비율은 여기 대지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디 등록되겠습니까?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이 정도 암기가 되시면 그 책에 있는 거 안 외우셔도 돼요. 표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거의 두 문제가 득점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암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소재 지번은 명찰 역할을 하죠. 따라서 모든 지적 공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적은 2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경계도 2개,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1개, 좌표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거 4개. 토대, 임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분은 당연히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건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실력이 올라가시면서. 대지권 비율은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일치합니다. 축지법. 따라서 축척은 토대, 임대,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그 정도 외우시면 거의 두 문제는 득점이 되신 겁니다. 지금은 암기가 안 되셔도 10월까지는 암기가 되겠죠? 안 되면 때릴 거예요, 제가. 네, 10월 때까지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책을 가겠습니다. 책으로. 61쪽을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요 7개, 가시적 지적 공부 7개, 불가시적 지적 공부 하나, 요 자체로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미 외우셨다고 믿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든 토지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 요 둘 중에 한 군데는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2쪽부터 63쪽, 64쪽까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안 할 게 아니라 3월 달에 할 겁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지금은 좀 어려우실 테고, 지금은 저거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저 노란색. 지금은 저거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것만 외우셔도 사실은
득점이 됩니다. 두 문제가. 근데 몇 가지를 좀 더 확인할 건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63쪽에 고유번호라고 나와 있죠. 거기 몇 번인가요? 6번 고유번호. 6번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내용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외우시면 좋은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는 것처럼 토지에도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 4천만 필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자리 숫자니까 숫자가 19개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힘드네요.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힘드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앞에 있는 10자리는 행정구역의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이 앞에 두 자리는 시도의 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별로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 도별로,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해요. 특별시, 광역시, 도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코드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어느 시, 어느 도에 존재하는 토지인지를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세 자리는 시군구예요. 시군구의 코드 번호입니다. 요 시는 일반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걸 갖고 뭘 알 수가 있냐면 그 토지가 어느 시군구에 존재하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는 물론 이 두 개가 읍면동인데요. 뭐 그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 변형시킵니다. 읍면동. 책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 두 자리만 읍면동의 코드 번호인데, 네, 요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 자리 읍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읍면동별로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코드 번호입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다고요? 그 토지가 어느 읍면동에 존재하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0자리를 가지고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 앞에 고유번호 앞에 있는 10자리를 가지고 그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지, 어느 동, 어느 리까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유번호 갖고 뭘 알 수가 있느냐? 소재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즉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지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1번째 자리에는 1, 2, 3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물론 9도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되고 1, 2, 3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 여기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 3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었다는 뜻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토지대장은 무엇과 세트라고 했죠? 지적도. 임야대장은 무엇과 세트입니까?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주로 좌표값을 공시합니다. 주로 공시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다른 정보 알 수 없겠죠? 다른 정보도 공시해야 되니까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서는 토지대장도 같이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좌표 등록부는 많은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좌표 위주로 등록되어 있겠죠. 따라서 좌표값만 주로 공시하니까 이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다른 정보는 공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따로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세트는 뭡니까? 지적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좌표 등록부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 존재하는 장부예요. 따라서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되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토대와 지적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갖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토지가 등록된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네 자리는 지번의 본번을 의미하고 요 네 자리는 지번의 부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8자리는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번을. 그래서 네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고유번호 갖고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지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지목을 표기하는 코드번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목. 없죠. 따라서 지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고유번호는 그 토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맞습니까? 토지에 관한 이런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따라서 모든 토지마다 필지마다 모든 토지에 다 이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고유번호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이 지적도 임야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죠.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필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필지마다 어떠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냐면 지번도 등록되어 있고 지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모두 다 지번과 지목이 등록되어 있어요. 지목도 정식 명칭으로 쓰게 되면 지저분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면에 등록할 때는 도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모든 토지마다 필지마다 고유번호가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고유번호 19자리를 등록할 여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이 고유번호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도면에는 등록할 여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에는 등록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적도. 도면에는 등록될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다른 데는 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 핵심이 바로 이 6가지입니다. 6가지가 출제되는 핵심이 돼요. 첫 번째, 맨 앞에 10자리는 뭐라고요? 행정구역. 따라서 소재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 자리는 1이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확인할 텐데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64쪽을 보십니다. 64쪽 거기 64쪽에 10번, 11번, 12번이 나와 있죠. 10번, 11번, 12번 있습니까?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등의 사유. 먼저 토지 이동은 우리 지적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토지 이동은. 따라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토지 이동은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 토대와 임대에만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10번과 11번 등급,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것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 토대와 임대에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거 갖고 해결되는데 저거 갖고 해결될 수 없는 게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앞에 이렇게 묶어 놓으십니다. 10번, 11번, 12번을 앞에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따로. 그 다음에 공유지 몇명부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실 거예요. 69쪽을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안 하는 게 아니라 3월달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하실 테니까. 69쪽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요. 거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작성 비치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좌표 등록부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따라서 모든 토지마다 4천만 개나 되는 모든 토지마다 요 좌표 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 그리고 땅값이 비싸니까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만 요 좌표값이 수집되고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됩니다. 그런 지역이 뭐가 있느냐면 거기 69쪽에 맨 밑에 보시면 1번, 2번 나와 있죠. 네, 1번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밑줄,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밑줄. 지적 확정 측량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의미를.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 밑줄, 축척 변경 측량 실시지역 밑줄. 이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정보예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땅값 비싼 지역, 그리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경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축척 변경 측량 실시지역입니다. 그걸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저절로 외우시게 될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는데요. 도면을 보시면 72쪽에 지적도면의 축척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표에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 이건 아직은 안 외우셔도 될 테니까 그냥 한번 봐두세요. 임야도는 3천분의 1, 6천분의 1 축척만 사용합니다. 임야도는. 그런데 지적도는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해요. 임야도는 3천, 6천분의 1만 사용하는데 지적도는 500분의 1부터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7개의 축척 다 사용합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축척은 딱 7개예요. 100분의 1이 500분의 1보다 더 정밀하겠죠? 그럼 100분의 1로 도면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축척은 딱 7개만 사용하는 겁니다. 7개. 그냥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74쪽을 보시면 74쪽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11번 동그라미 있습니까? 거기 일람도에는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서 일람도에는 주요 요거를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하는 겁니다. 일람도는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에요. 일람도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 지번부여 지역은 동지역, 리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이게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 이 안에는 도면이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9장이 존재합니다. 9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도면이 몇 장 존재한다고요? 9장. 그런데 이 지번부여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펼쳐놔야 되겠죠. 물론 9장은 괜찮겠지만 한 30장 정도 된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펼쳐놓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축소해서 이 전체를 한 장의 도면으로 만든 것이 일람도라는 도면이에요. 한 번, 람,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지번부여 전체를 한 번에 눈으로 쭉 볼 수 있게끔 도면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를 일람도라고 불러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 펼쳐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적도 임야도를. 그래서 펼쳐놓지 않고 그냥 이 전체를 한 번에 쭉 볼 수 있게끔 도면이 한 장 그려지는데 이를 일람도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엔 잘 안 나와요. 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람도에도 등록되지만 도면에 등록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일람도에는 주요까지 지워주십니다. 뭐 지워주시는지 알죠? 뭐만 남겨놓으라고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네, 그걸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을 보시는데 77쪽 거기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장부가 있는데 먼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일까요? 아닐까요? 또는 일람도는 지적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적공부는 딱 요것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시적 지적공부 7개, 불가시적 지적공부 1개. 이것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예요. 일람도도 지적공부가 아니라 단순한 장부에 불과합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단순한 장부에 불과해요.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단순한 정보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첫째 줄에 지적소관청 밑줄 치시입니다. 밑줄 치시고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때 여기 밑줄 치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등록하여야 한다 밑줄 치시입니다. 무조건 작성해야 될 의무가 지적소관청에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밑줄 의무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경계나 경계점은 도면 위의 경계나 경계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간정보법이니까 경계는 뭘 의미한다고 했지 아까? 도면 위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점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면 위의 경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토지 위에도 경계도 있을 수 있고 경계점도 토지 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상이라는 문구를 써 주셔야 돼요. 지상경계점, 지상경계. 예전에 설명드렸죠? 경계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상경계점, 경계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장부가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겠죠. 첫 번째, 어느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인지 그 장부에다가 표기해야 되죠. 따라서 소재 지번은 등록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재 지번은 등록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계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경계점 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값이 등록돼야 되는데 좌표값은 모든 토지마다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에 관한 각종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테니까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도 등록되게 될 겁니다. 위치 설명도 설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리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이게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경계점 등록부이니까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겠죠.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그런데 특이하게도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록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목.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등록 정보예요. 그래서 자주 출제합니다. 실제 토지 이용 지목과 공부상 지목 밑줄 치시입니다. 그리고 시 동그라미 치십니다. 경계점의 사진 파일 4 동그라미 치시고 경계점 표지에 종류 및 종 동그라미 치시고 위치에서 위 동그라미 치셔갖고 옆에다가 두 문자를 써 넣으세요. 두 문자를. 그래서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등록된다는 거 아셔야 될 테고 좌표값도 당연히 등록된다는 걸 아실 테고 3번 동그라미부터 옆에다 써 놓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씁니까? 설지, 사종위 이렇게 써 놓으셔야 되겠죠. 설지, 사종위.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겁니다. 설지, 사종위. 그 다음에요. 80쪽을 보시면 좀 쉬었다가 하죠.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